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번에 SLR 규제 완화 언급이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면서 향후에 채권 시장에다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인사이트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SLR 규제 완화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해당 인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내용보다는 그래서 결론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후반부 영상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바는 인사이트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영상을 전달을 하는 게 제 목표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인사이트에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2월 5일부터 미셸 보우만이 규제 완화와 관련된 발언들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2월 5일 날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때까지는 SLR 규제 완화 이야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월 11일 날부터 이제 미셸 보우만이 SLR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셸 보우만은 대체 어떤 이유로 규제 완화를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 채권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을 프라이머리 딜러가 채권을 매수를 해주게 되고 이 매수한 채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판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프라이머리 딜러가 채권을 매수를 했죠. 이거를 1차 시장이라고 하고 이 1차 시장에서 이 프라이머리 딜러가 채권을 많이 매수를 해줘야지 많이 매수를 해준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채권을 판매를 하면서 채권을 유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1차 시장에서 프라이머리 딜러가 채권을 많이 매수를 해줘야지 이 채권을 어떻게 한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이 매도를 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채권을 많이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프라이머리 딜러가 채권 금리가 되게 좋다. 채권을 많이 사주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하필 문제점이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소속이 대형은행 소속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이 프라이머리 딜러가 미국 재무부의 채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머리 딜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 대형은행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형은행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냐면 지금 채권을 많이 사주고 싶은데 지금 대형은행 자체가 자본 규제를 받고 있어요. 채권을 사오게 되니까 이 자본 규제가 되게 심하다 보니까 대형은행 입장에서 채권 사지 마세요라고 발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형은행 입장에서 지금 자본 규제를 받다 보니까 채권을 많이 못 사주게 되겠죠. 그러면 프라이머리 딜러가 지금 채권을 보유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 채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비싸게 채권을 매수를 해야 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에서 채권 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셸 보우만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지금 SLR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채권 자체를 사고 싶어도 많이 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미셸 보우만의 주장은 이 SLR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주장이 됩니다. 그러면 SLR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미국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채권을 많이 매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채권을 많이 매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장기 채권 금리도 하락하게 되게 되고 이렇게 채권을 많이 구매를 함으로써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 채권을 많이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변동성들이 감소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채권을 판매를 하고 싶어도 채권 공급 자체가 별로 없었다 보니까 예상보다 채권 유동성 프리미엄들이 상승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해당 프리미엄 요소 자체를 줄이게 되면서 채권 금리의 하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미셸 보우만은 SLR 규제를 완화하자라고 외치고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게 되냐면요. 지금 미국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있고 미국 시중은행이 있고 해외은행 그다음에 개인과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SLR 규제 완화가 미치는 정책은 바로 미국의 시중은행들 있죠. 이 시중은행들이 미국 채권을
다수 보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이 이번 SLR 규제 완화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SLR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미국 시중은행들에서 채권을 다수 매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중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야, 미국 시중은행에서 채권을 매수하게 되니까 이 영향력들이 과연 얼마나 드느냐라고 물어봐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지금 미국 채권 시장 이번에 SLR 규제가 완화되면 호재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 채권의 매도세가 100천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채권 매수세가 500억이었던 거죠. 이렇게 채권의 매도세가 더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SLR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 상업은행 쪽에서 채권의 매수세가 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증가하는 이 용도가 얼마나 증가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만 채권의 매수세가 증가를 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채권의 매도는 1000억인데 채권의 매수는 600억인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채권의 매도가 우위이면서 금리는 상승할 수가 있겠지만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덜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SLR 규제가 완화되고 나서 채권의 매수세가 얼마나 증가를 할 것이냐. 요것 자체는 아무도 모르지만 핵심은 뭐다? SLR 규제 자체가 SLR 규제 완화 자체가요. 평소보다는 매수세를 더 증가하게 만드는 제도 자체는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SLR 규제를 완화해 줬죠. 이런 상태에서 향후에 채권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 평소보다 많은 매수세들이 비교적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이번에 SLR 규제 완화에 대해서 호재라고 인식하는 채권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SLR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 그럼 반드시 호재냐라고 했을 때 호재는 맞아요. 근데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뭐까지 필요하다? 이 규제 완화로 매수세가 더 증가하는 것도 맞으나 이 매수세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세가 얼마나 증가하는지까지도 향후에 체크를 하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채권 매수세가 증가하려면 모멘텀 자체도 바뀌는 타이밍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모멘텀이 바뀌는 시점들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경기 둔화 지표가 보이거나 물가 하락 지표가 보인다라고 할 때 이 모멘텀에 의해 가지고 매수세가 평소보다 훨씬 더 증가하면서 채권 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라라는 말들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인사이트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정도까지의 인사이트만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투자 인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많으실 겁니다. 다만 오늘 내용을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릴 건데 이번 SLR 규제 완화 가지고는요. 정답 자체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모멘텀들은 안 됩니다. 근데 향후에 손익비 측면에서는 SLR 규제 완화가 된다면 채권 투자 인사이트 입장에서 손익비가 더 좋아지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들 입장에서 비교적 도움이 되는 영상이 이번 인사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부분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고 트레이딩 전략을 한다라고 친다면 제가 하고 있는 최근의 트레이딩 전략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 2월 12일 날까지는 숏과 롱 베팅이 동시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숏과 롱 베팅이 동시에 들어간 입장에서 2월 12일 날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물가지수 발표 전과 이후의 전략들에 대해서 2월 12일 날 에세이 코멘트로서 언급을 드렸고 이렇게 저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지션들은 지난번에 있었던 이 롱 포지션들 있죠. 그대로 들고 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한다면 이 두 배 포지션들 있죠. 이게 수익이 단기간으로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은 익절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대로 저는 롱 포지션들 약간 더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숏 포지션들은 지금 전량 청산을 했고 지금은 롱 포지션들을 조금 더 들고 갈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주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경기가 빠르게 둔화가 된다는 모멘텀인데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채권 포지션들을 들고 가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SLR 규제 완화 제로까지 나타났다 보니까 이것까지 참고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차원으로서 비중 조절하는 것들께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중요 포인트들만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